자, 여기에서는 레이어가 나눠져 있어요. 레이어 1이. 여기서 인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속도감을 내줄 건데 레이어 1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속도가 나는 블러를 넣어 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동작 흐림을 했어요. 인제 동작 흐림의 각도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각도로 잡아 주면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잡아 줬어요. 그리고 거리 같은 경우 '내가 속도감을 더 많이 내주고 싶다.'라고 하면 더 많이 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지금 차가 마치 달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더 그런 리얼한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 바퀴도 같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퀴를, 자, 원형 툴로 먼저 이 레이어 위에 있는 이 레이어에서 바퀴 선택을 해 주고, 만약 형태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선택에 보면은 선택 영역을 수정할 수 있는 선택 영역 변형이 있고요. 이때 영역을 제가 수정할 수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됐으면 엔터 누르고 영역에 대한 위치를 잡아 준 다음에 레이디얼 블러라고 해 가지고요. 이 흐림 효과에 원형으로 방사형 흐림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양은 제가 일단 10 으로 했는데 요 정도로 해 주고요. 나머지 요 원의 위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도 제가 똑같이 흐림 효과요. 흐림 효과에서 방사형 효과를 똑같이 10 으로 한번 줘 볼게요. 자, 요거 요렇게 완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차 레이어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에 먼저 속도감을 주는 거를 작업을 했고, 예, 그다음에 안쪽에 바퀴에다가 방사형 흐림을 넣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JPG로 해 주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실습 폴더에 저장은 13 으로 할게요. 그럼 다음 주가 이제 14 고, 그리고 인제 마지막 주가 15 인데 14 까지만 여러분 진행해 주면 돼요. 자, 요거는 이름을 13. 자, 이렇게 저장해 주고, 자, 이 활 닫고, 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되게 중요한 게 없고 인제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원래 책을 보고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버전에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지금 보면은 사진 자체가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퀄리티가 좋지 않을 때 노이즈를 좀 제거할 수는 있어요. 여기 보면 노이즈 감소가 있거든요. 근데 노이즈 감소는 실제로는 화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거친 픽셀을 쪼끔 더 살짝 픽셀마다 블러를 줘 가지고 한번 줘 볼까요? 노이즈 감소를 해 주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강도에 따라서 일단 확인을 한번 눌러 보면은 아주 살짝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이즈 감소하고 이 지금 어 주지 않은 거하고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노이즈 감소는 약하게라도 이 지금 있는 이런 부분들을 쪼끔 내가 유지하면서 노이즈 감소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주 약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감소하고 기본적인 이미지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제 챕터 8 에서는 다양한 필터, 특히 여기 지금 보여지는 그 어안 렌즈를 가지고 보정해 주는 것들, 네, 여친 필터라고 해서 나머지 배경을 그 필터 블러, 렌즈 블러, 속도감을 내주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내가 스마트 필터라고 해 가지고 필터 적용한 걸 언제든지 보정할 수 있는 것, 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좀 활용해 주고, 그다음에 필터 갤러리를 통해서 사진이지만 약간 회화적인 느낌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 고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챕터 8은 다양한 필터에 관련한 거고요. 챕터 9 넘어갈 건데요. 인제 우리가 카페에 들어가서요. 카페 들어가서, 아, 음 이거 내가 올린 게 아닌데 누가 올린 거지?
이거 누가 올린 거죠? 이거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디자인과 관련된 거라 다행이네. 국가 상징 디자인 공모전 6월 30 일까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를 활용한 디자인?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내 보세요. 이런 것들은 뭐가 좋냐면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아는지 어떤지. 자 인제 그러면 우리는 포토샵에서 챕터 9 번이 68 번에 있어요. 자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어 줄게요. 챕터 9 에는 인제 패스를 활용한 것들 그다음에 패스의 응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도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9-1-2 번. 자 인제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보면 인제 이게 쉐이프 1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 지금 보여지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가지고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못 찾는 사람들은요. 창에 보면은 여러분들 모양이 있을 거예요, 모양. 모양이라고 있을 거예요. 음. 모양이 만약에 나오면은 그 모양에서 모양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레것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레것이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다 나와요. 레것이에서 올 클릭해 주면은. 자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건 인제 그려 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려 준 거냐면은 일단 내가 이걸 펜 툴로 그려 주기 위해서 작업 창에서 내가 인제 격자를 한번 꺼내 볼게요. 격자는 모는 종이처럼 그리드를 꺼내 주는 건데요. 그리드를 꺼내 주고요. 내가 펜 툴로 위에 보면은 펜 툴의 옵션이 모양으로 할 건지 나는 패스만 할 건지 골라 주는 게 있는데 일단 모양으로 체크를 하고요. 색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거 말고 내가 해 주고 있는 거는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원래 했던 블랙으로 해 주고 자 제가 여기서 펜 툴로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볼 건데 직선은 상관이 없어요. 곡선이 인제 문제인데요. 곡선은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를 굴려 줘야지만 이런 곡선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요거는 원의 한 4분의 1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고럴 때는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를 굴려 가지고 나머지 여기 있는 패스가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두 개의 각이 요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이 정확히 4분의 1 정도의 구가 나와요. 자 하나를 만들었으면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플러스 스페이스 바 눌러서 내려서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패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애야지만 그다음 각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앨 때는 알트 키를 누르고 가운데를 클릭을 해 줘요. 그러면 내가 다음 점을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를 굴리라 그랬어요, 곡선은. 근데 이 굴릴 때 여기 뒤에 이 날개 부분이 두 칸, 두 칸 이렇게 나와야지만 곡선이 4분의 1 정도의 호가 나와요. 곡선을 작업한 이후에는 요 바 하나 없애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럴 때는 알트 키 누르고 중간에 점 눌러서 직선은 그냥 편하게 잡아 주면 돼요. 그리고요 제가 이 밑에 있는 거를 작업을 해줄 건데 그러면 두 번째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내가 이렇게 안 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로만 해 주고 싶다.' 또 내가 레이어 한 게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뭐가 있냐면은 모양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상단 부분에. 그러면 레이어가 모양 2가 안 나오고요. 이 모양 1 이라는 레이어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모양인데 지금 내가 이 그리드 격자 보기에서 격자 를 만들어서 지금 내가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새로 만든 이 모양은 내가 또 이 모양틀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들만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 보세요. 자 요거는 요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크롭해서 저장 한번 해 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 JPG로 색은 여러분 원하는 걸로 응용해 주고요. 일단 이 지금 밑에 있는 느낌표 모양으로 특히 여기 호 곡선으로 그리는 거 주의해서 직선은 쉬운데 곡선을 주의해서 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12-1 로 해 볼게요. 아 13? 13-1 저장하고요. 자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만든 이 패스로 만들어진 것들은요. 뭐 테두리나 이런 거 다 응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응용하는 거 한번 해 볼까요? 음 응용하는 거는 9-3 번에 있고 9-2 번에는 지금 만든 이 모양을 가지고 모양에 보면은 어 요런 것들은 표지판에 응용하기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내가 뭐 비행기를 해 주고 싶다. 근데 원래 교재에는 지금 요 장애인 표시를 해 주고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 해 주면 장애인 표시가 나오고요. 이거는 지금 보면 모양 패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모양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색을 바꿔 줄 수 있고 컨트롤 T 눌러서 형태를 변형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투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눌러 가지고 여기 지금 투시를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투시 각도 틀어진 것만큼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서 여러분 투시를 잡아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으면 엔터 눌러 주고요. 자 요 지금 모양 여기 패스가 남아 있는 거는 내가 배경 클릭하면 요 패스가 안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응용 한번 해 보는데 저는 요 장애인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들 할 때는 이런 표지판이 나와 있는 거 응용할 만한 거 여러 가지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여러 가지 표지판에 있는 걸로 응용해서 최대한 요 투시를 맞춰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패스는 다른 레이어 클릭하면 안 보인다. 저장 한번 해 볼게요. 다른 이름 저장 JPG로 필스 폴더에 13-2 번 퀄리티는 뭐 12가 최대이긴 한데 뭐 쪼끔 줄어들어도 요 화면 품질에서는 그게 크게 그런 것이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해 주고요. 아까 제가 여기 지금 보면은 요 패스 있잖아요 쉐이프. 쉐이프는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색을 바꿀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거 쉐이프죠. 쉐이프 툴을 클릭을 해 줘요. 그러면 상단 부분에 보면은 상단 부분에 여기 그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하면 내가 단색으로 할지 그라디언트로 할지 뭐 패턴으로 할지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그라디언트로 해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라디언트를 뭐 색을 조색할 수도 있고요. 클릭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라디언트의 형태를 나는 뭐 방사형으로 하겠다. 원하는 걸로 바꿔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테두리도 바꿔 줄 수 있는데 테두리도 이 클릭을 해 주면 내가 점선으로 할지 아니면 이 획 앞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그라디언트로 할지 패턴으로 할지 아니면은 그냥 단색으로 할지 단색은 내가 컬러를 무엇으로 할지 골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 뭐 옵션 같은 경우는 선의 굵기를 두껍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응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자 내가 만약에 이걸 맞춰서 펜 툴로 이 유리잔의 모양을 패스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어려워요 굉장히. 한번 해 볼까요?
자, 패스로 작업을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좀 확대해서 할 건데, 자, 펜 툴로 '내가 패스만 남길 거다.'라고 할 때는요. 모양으로 하지 말고 내가 패스로 선택을 해 주고, 그냥 직선 상관이 없어요, 직선. 그래서 직선 한번 해 볼까요? 직선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내가 다시 컨트롤 Z, 딜리트 지워 볼게요. 곡선을 할 때 어려운데 컨트롤 키 눌러 주고, 곡선으로 욕심을 다 내지 말고 이거 반 나눠서 한번 해볼 건데,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를 굴려 주고, 자, 두 개의 바 중에서 곡선은 Alt 키 눌러 가지고 다음 바 하나 없애 주고, 또 마우스를 굴려서 요 곡선 만들어 주고 Alt 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패스를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선택 영역을 패스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어서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제가 일단 선택을 배경만 해 볼게요, 배경만. 근데 여기 잔 있는 부분에 보니까 쪼끔 선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빠른 선택 도구에서 제가 Alt를 눌러 가지고 영역을 좀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은 마스크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가정을 해 주고 영역을 반전 한번 해 볼게요, 영역 반전. 선택에서 영역 반전. 자, 저는 지금 제가 만든 선택 영역을 패스로 만들어 주고 싶은데요. 레이어 옆에 보면은 패스 팔레트가 있고,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패스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선택 영역으로부터 작업 패스를 만들어 주는. 여기 지금 보면은 선택 영역으로부터 작업 패스를 만들어 주는. 눌러 볼게요. 선택 영역으로부터 작업 패스를 만들어 줍니다. 클릭해 주면은 아까 점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패스로 바뀌었거든요, 펜 툴로 만들어 준 것처럼. 근데 이 패스는요, 내가 또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수정은, 패스에 대한 거는 여기 지금 보면은 패스 선택 도구 클릭해 주면은 이 패스만 선택이 되고요. 이 패스도 마찬가지로 수정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패스에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해 주면 내가 언제든지 패스를, 라인을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다른 데 클릭했다가 요 패스만 클릭해서 이 패스가 열려 있을 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는 또 패스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펜 툴을 추가해서 내가 영역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나는 직접 선택 툴로 다시 한번 클릭해 가지고 이 부분을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수정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패스를 가지고 좀 수정을 해 주겠다라고 할 때는 이 직접 선택 툴을 활용을 해서 수정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깐요. 영역 선택하는 거는 다양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편한 걸로 해 주면 돼요. 자, 일단 "대략 했다."라고 가정하고요. 어떻게 해 주고 싶냐면, 대략 했으면 나는 이 영역을요, 레이어에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 어떤 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패스에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전경색으로 패스를 칠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테두리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음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내가 만들었던 이 펜 툴을 다시 선택 영역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꿔 볼까요, 한번? 자, 바꿨어요, 다시. 그러면 나는 새로 레이어 만들어서요, 그라디언트로 색을 내가 원하는 걸로 한번 칠해 볼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색으로 확인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Shift 키 눌러 갖고 색을 칠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고 배경도 한번 칠해 볼 건데, 배경 같은 경우는 영역을 반전시켜서 다시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배경을 만약에 뭐 칠을 했어요. 배경만 내가 위에서 아래로 색을 칠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 주고 컨트롤 D 누르면 너무 색이 진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내가 오버레이라든가 이것도 오버레이로 응용해 주면 이렇게 은은한 색을 응용할 수가 있고요. 색에 대한 거는 내가 또 오버레이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곱하기부터 뭐 색상 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으니까 뭐 색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응용해 보고 '나는 이게 좀 마음에 든다.' 싶은 게 있으면 고걸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거 오버레이를 해 주고 배경을 뭐 다른 걸로 곱하기 색상번 마우스 커서로 내려 가지고 한번 쫙 볼게요. 밝게 하기도 괜찮네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 컬러로 응용해서 이거 블렌딩 모드 합성이거든요. 요걸로 응용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할 거고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보여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만의 컬러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라서 요건 제가 "저장해 주세요."라고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13-3 번으로 할게요. 자, 9-4-2 번은 요거는 패스에 보면은 이미 작업 패스라고 해 가지고 이미 패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거는 이 패스 모양으로 브러쉬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건 쪼끔 까다로워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엄청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서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자, 9-5-1 번.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뭐 여행 장소 아니면 가고 싶은 곳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저는 못 가본 곳 중에서 우유니 사막을 가 보고 싶은데 못 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로 한번 해 보고요. 뭐 100 미터 남았다고 해 볼게요. 근데 요거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최대한 글자를 좀 두꺼운 걸로 작업을 해 주고 글자 크기도 좀 큰 걸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글자에다가 제가 두께감이 있는 글자로 응용을 해서 어 입체감을 좀 넣어 주고 싶어서 두께감이 있는 폰트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좀 크게 너무 큰가? 글자가 큰데 좀 좁게 해야 되겠어요. 글자의 간격은 좀 좁게 해 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내가 이 글자를 흰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글자에다가 효과를 한번 넣어 볼 건데 하단 부분에 FX 보면은 경사와 엠보스라는 게 있고요. 이 경사와 엠보스에서 어 쿠션 엠보스라면 이렇게 안에 좀 들어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안에 들어간 느낌으로 해서 잘 봐요. 이건 여러분들 보고 하고 할 거니까. 그 불투명도는 효과와 색을 다 투명하게 하지만 불투명도 말고 그 밑에 칠 같은 경우는 안에 칠해지는 레이어는 투명하지만 효과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나무에다가 내가 글자로 이렇게 판 것 같은 효과가 들어가는데 뭐 이 경사와 엠보스의 값을 뭐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최대한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해 줘야 되겠죠. 이것도 보면은 뭐 근데 요거는 그 쿠션 엠보스가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약간 움푹 파인 것 처럼 글자를 움푹 파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 꼭 복습을 한번 해 보세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장소로 해 주세요. 항상 결과물을 보면은 홈을 되게 고홈 이런 거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꼭 이렇게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가고 싶은 여행 장소를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요거 만들어 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파일을 저장을 PSD 파일도 같이 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뭐를 할 거냐면은 글자에 보면은 글자 가로, 글자 세로. 근데 뭐 세로는 많이 사용할 일이 없고 주로 가로 글자 사용하는데 여기에 글자이지만 이 마스크 도구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타임이라는 글자를 적었어요. 그러면 얘는 글자가 아니고 영역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영역. 영역으로 잡혀지는데 그 영역을 뭘로 활용을 할 거냐. 영문은 영문 폰트로. 기본 폰트이지만 세리프가 있는 타임 뉴 로먼으로 한번 해 볼까요? 글자의 크기는 200으로. 타임이라고 했어요. 다 됐으면 오케이 누르면요. 영역만 잡혀지는 거거든요. 이 글자가 아니고 글자 모양만큼 영역으로. 그럼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 영역에다가 뭐 입체감을 좀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외부 광선을 뭐 넣어 주고 컬러를 컨트롤 U 눌러서 색을 다른 걸로 하거나 색을 밝게 하거나 뭐 어둡게 하거나 색조를 다르게 하거나 응용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영역만 잡아서 그 영역만큼 복제해 가지고 응용하는 거는 뭐 꼭 영역 안 하고 글자로만 했어도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거에 대한 활용인데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글자로 썼어요, 글자. 제가 글자로 타임이란 글자를 썼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영역만큼 잡아 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앞에 있는 썸네일 창 눌러주면 영역이 잡혀지거든요. 그럼 이 레이어 숨기고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지금처럼 글자에 대한 영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자동 선택을 풀고 레이어 2 이렇게 보면 글자를 만들 수 있어서 굳이 꼭 영역으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걸로 응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자 요거는 9-1 번은 내가 만약에 글자를 썼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카센터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투시에 맞게끔 응용을 해 주는 건데요. 뭐 제가 글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글자가 투시에 맞게끔 벽에 딱 밀착되게끔 해 주고 싶다. 글자를 좀 두께감 있는 걸로 임팩트라는 폰트로 해서 글자를 두께감 있게 작업을 해 주고요. 이 글자가 이렇게 있는 거보다는 글자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해 주면 글자에 보면 이렇게 위에 워프툴이라고 해서 글자의 스타일을 잡아 주는 게 있어요. 내가 부채꼴로 했지만 나는 뭐 세로로 해 주고 싶고 세로의 왜곡을 반대로 잡아 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뭐 가로의 왜곡을 좀 잡아 주거나 세로 왜곡을 잡아 주거나 요런 게 있고 아니면 음 위아래 부채꼴? 근데 이게 위아래 부채꼴이 가로 왜곡을 잡아 주고 세로 왜곡은 0 으로 잡고 구부리기도 0 으로 잡는다. 그럼 비슷하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벽에 있는 투시와 비슷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 주면 여기에 있는 투시와 비슷하게 글자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 영문으로 으로 하거나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글자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뭐 카센터 뭐 엔진 오일 뭐 무슨 뭐 이런 거 뭐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 특수한 차량 뭐 그런
공사에 대한 게 적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투시를 여기 맞춰서 투시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 주고 여기 워프를 클릭해 주면 '내가 더 왜곡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수치 맞춰 가지고 왜곡에 대한 작업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글자가 또 두 줄 세 줄 넘어가면은 또 다르니까 글자의 줄 수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양을 왜곡을 잡아 주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JPG로 시스 폴더에 13-5 번 저장해 주고요. 여러분들은 PSD 파일 저장 같이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으로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 커피를 최대한 여기 병에 이 찬잔에 맞춰서 왜곡을 줘야 된다. 그럼 찾아야 되겠죠, 왜곡. 그러면 왜곡을 아까 살짝 제가 뭐 아래로 살짝 해 주는 부채꼴이 있었는데 뭐 가로 왜곡, 세로 왜곡, 가로를 0 으로 해 주고 세로 왜곡을 잡아 주면 지금 여기 잔에 있는 각도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글자에 대한 거를 어 잡아 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커피인데 뭐 내 이름의 약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했다."라고 하면은 글자도 내가 중심을 맞춘다든가 글자의 중심 그리고 글자의 뭐 줄 간격 으로 해서 잡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글자가 더 들어갔으니까 글자의 왜곡을 더 잡아 줘야 되겠죠. 세로 왜곡을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여러분 저장 한번 해 보세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 여기까지만 하고 7시 21분 접속하도록 할게요. 실습에는 JPG로 13-6 번. 잠깐 쉬고 7시 21분 접속하면 여러분 과제 확인하도록 할게요.